현재 시간 오후 8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축설잡설 106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광복절 지나고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저 혼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다루어 볼 컨텐츠는 바로 이제 1라운드가 뭐 다 마무리가 됐죠.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마무리되면서 리뷰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1라운드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워드를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이적생, 그 다음에 승격팀, 그리고 신흥, 강호, 요렇게 한 3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적생입니다. 이거를 경기를 프리뷰를 하면서, 경기를 리뷰를 전체적으로 해보면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격팀 번리와 맨시티의 개막전입니다.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홀란드 했다. 그 다음에 올 시즌에도 역시 리그 개막을 알리는 축포를 터뜨렸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34분에 본인이 또 마무리 또 해주고 멀티골까지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리가 또 추가골까지 넣어주면서 맨시티가 승격팀 번리, 그리고 번리의 감독인 뱅상콤파니를 상대로 또 완벽하게 마무리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홀란드가 홀란드 했죠. 그 다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데브라이너의 부상이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일단은 무릎 쪽 지금 이슈가 있는데 최소 한 4달, 5달까지는 결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맨시티가 지금 최전방이래죠. 2선 자원에서 좀 패스를 과감하게 뿌려줄 수 있는 자원이 한 명 빈다는 점이 맨시티로서는 상당히 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맨시티도 첫 경기를 좀 대승으로 이겨놨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 맨시티보다 좀 번리를 보고 싶은 게, 일단 3대0으로 대패를 했지만 번리의 압박이 생각보다 맨시티를 고전하게 만들었었어요. 맨시티 키퍼 에드레송이 사실 좀 선방 능력도 물론 있지만 빌드업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빌드업에서 펩 감독한테 높은 점수를 좀 받는 상황인데, 이거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에데르송입니다. 에데르송이고, 번리가 상대적으로 최대 한 4명까지 전방에서 압박을 하면서 맨시티가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방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에데르송의 그 빌드업 방해를 좀 효율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괴롭혀졌고, 만약에 이게 맨시티가 아니라 조금 빌드업이 애매한 팀들, 아니면 당장 조금 강팀이어도 압박이 오면 이제 가끔씩 정신을 못 차리는 램스데일 같은 경우에도 이 번리 압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고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리도 요 압박 시퀀스만 조금 잘 정립을 해오고, 조금 뱅상콤파니도 프리미어리그에 맞게 실리적으로 뭔가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좀 번리가 올 시즌에 이 압박으로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홀란드, 그 다음에 필 포든, 데브라이너로 대신해서 나온 코바치치 다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로드리는 역시 2선에서 여러 차례 슈팅도 만들어냈었고 패스도 잘 뿌려줬었고, 결국 득점까지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노팅엄입니다. 아스날 노팅엄입니다. 자, 올 시즌 개막전부터 일단 선발 라인업에 합류를 했었어요. 데클란 라이스, 카이 하베르츠, 그 다음에 윌리엄 팀버까지 요 3명이 동시에 선발 라인업에 합류를 했었고, 제주스가 부상이면서 그 부상인 자리에 이제 은케티아가 같이 나와줬었습니다. 제주스가 빠진 자리에서 은케티아는 최전방에 위치했었고, 지난 시즌에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던 사카, 그 다음에 마르티넬리, 은케티아, 사카 요 삼각편대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역시 마르티넬리가 왼쪽 측면에서
왼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은케티아의 득점을 도우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카요 사카 미친 감차. 제트리 이 지금 사카는 원래는 이제 에밀 스미스로하고 같이 조금 그냥 기대를 받는 유망주였었습니다만 지난 시즌 뭐 씹씹했었고 그다음에 에밀 스미스로가 부상으로 조금 허덕이는 사이에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아스날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오른쪽 측면 자원인데 이런 득점까지 보여주면서 제가 봤을 때 아르테타는 당분간은 사카는 NFS 나포세를 걸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카가 왼발잡이지만 오른쪽에서 반대발 윙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많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게끔 측면에서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원이면은 틀림이 없고 아스날이 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둠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기여를 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에는 확실히 이제 아스날이 노팅엄의 이제 진영에서 완전 높은 쪽에서부터 은케티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원에서도 라이스 뭐 이런 선수들까지 해서 최대한 압박을 걸어주면서 높은 위치에서부터 볼이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다시 본인들이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계속 압박을 걸어줬고 계속 공격 찬스를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노팅엄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번리하고는 좀 상반된 모습인데 번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언더독 팀이 맨시티에 압박을 걸어버리려고 하니까 풀어나오게 되면 뒷공간이 다 허물어지는 경우인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노팅엄보다 상대적으로 탑독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노팅엄을 이렇게 압박을 거세게 했을 때 확실하게 볼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고 탈취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또 득점까지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또 보여줬었습니다. 뭐 아쉽지만 팀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막전에서 부상으로 태클 상황에서 본인이 태클을 걸다가 조금 무릎 쪽 하여튼 무릎 허벅지 이쪽에서 이상이 왔었는데 팀버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가 되면서 또 아웃이 됐습니다.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흘러나오는 볼을 확실하게 본인이 슈팅을 가져가거나 좀 패스를 가져가거나 그런 약간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서 좀 판단력이 생각보다 그 순간적인 판단력이 빠르면서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만 그 아쉽게도 득점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꽤 인상적인 데뷔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득점이 없다가 엘랑가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엘랑가죠. 노팅엄의 왼쪽 측면에서 전개되는 공격이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아워니의 추격골까지 만들어냈지만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대1로 아스날이 노팅엄을 상대로 홈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에버튼 풀럼입니다. 뭐 에버튼 풀럼 같은 경우에는 뭐 후토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버튼 키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에버튼 기대 득점 올 시즌 이번 경기에서 2.59 득점은 0입니다. 자, 올 시즌 중원에서는 사실 뭐 두쿠레 그 다음에 오나나 오나나는 지금 맨유하고도 링크가 나고 있던데 아마도 오나나 그 다음에 뭐 두쿠레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게이에까지 나오면서 사실 중원에서는 좀 쫄깃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원 스쿼드예요. 근데 앞에 누가 있냐? 무페이가 있죠. 이 새끼 안 됩니다. 자, 톱 자원에서 무페이랑 지금 비교해야 될 선수가 누구냐면 도미닉 칼버트 르윈입니다. 칼버트 르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인저리 프론에 갇혀있기 때문에 무페이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무페이는 안 돼요. 무페이는 안 되고 강등권하고 비교해야 될 톱 자원들입니다. 안 돼요. 오히려 실례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 반면 풀럼은 에버튼의 공세를 막아내고 코르도바 리드가 한 번을 잘 마무리하면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챙겨가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브라이튼 루턴 타운 4대1로 브라이튼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MOM 미토마입니다. 자, 지난 시즌 6위팀답게 승격팀을 아주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호되게 혼내버렸고, 자, 다음 셰필드
크리스탈 팰리스 저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시 승격팀을 상대로 1대 0으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본머스 웨스트햄 1대 1로 비겼습니다.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올 시즌에 지금 루턴 타운, 그다음에 번리, 그다음에 셰필드 승격 팀들이 모조리 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뉴캐슬 아스톤 빌라입니다. 뭐 신흥강호의 맞대결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두 팀은 사실 기존에도 중위권에서 약간 좀 캐스팅 보트 역할, 리그 막판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주는 팀들이었죠. 이 팀들이 맞붙었습니다. 리그 개막전부터. 자, 이런 시간에 터진 산드로 토날리는 애초에 약간 홀딩보다는 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지금 뉴캐슬에서 생각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웬걸 첫 경기부터 로또가 터졌습니다. 자, 6분에 선제골을 넣었고 토날리가 지속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해주면서 찬스 메이킹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뉴캐슬의 공격에 본인이 오히려 약간 좀 최전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아스톤 빌라의 무사 디아비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전반 10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었고, 하지만 알렉산더 이사크가 득점에 성공을 했었는데 양 팀에서 지금 현재까지 터진 그 세 골이 모두 뭐 크로스 상황에서 떨궈주고 바로 마무리하고 하는 패턴 플레이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어요.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아비도 측면에서 빠른 발로 뉴캐슬의 이제 수비 라인들을 수비진들을 교란하면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이 저는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지금 요것만 놓고 봤을 때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뉴캐슬이래. 저거 일단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아스날도 라이스, 그다음에 저기 하베르츠 무난하게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뉴캐슬 아스톤 빌라도 산드로 토날리, 그다음에 저기 무사 디아비, 그리고 지금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하비반스, 뭐 이런 선수들까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적생들이 원래 리그나 타 팀에 이적을 해서 가장 적응하기 쉬운 방법은 득점이고 팀의 승리고, 그 득점에서 비롯한 팀의 승리가 나오면 굉장히 팀에 빨리 녹아들고 빨리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약간 공교롭게도 이번에 아스날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라이스, 하베르츠, 그 다음에 뉴캐슬에 지금 산드로 토날리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디아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데뷔골은 빨리 터졌어요. 하지만 팀이 이렇게 약간 좀 후반에 무너지면서 패배를 해서 그렇지 충분히 디아비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자, 이삭이 멀티골을 터뜨렸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 이제 칼럼 윌슨의 득점, 교체 투입 후에 득점에 성공했었고, 그 다음에 마무리에 하비반스까지 5대1로 뉴캐슬이 아스톤 빌라를 완전히 찍어 눌렀습니다. 5대1로 대승을 견인했었고, 아스톤 빌라는 후반 시작부터 좀 집중력이 흔들리더니 수비 라인들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이게 약간 타이런 밍스가 지금 무릎 쪽 부상이 생기면서 파우 토레스가 나왔는데 그 순간부터 약간 수비가 조금 흔들린 것 같아요. 이게 파우 토레스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좀 돌발 상황스럽게 이렇게 파우 토레스가 긴급하게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스톤 빌라가 이렇게 훅 무너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브렌트포드 토트넘입니다.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었죠. 케인의 이적,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주장, 프리미어리그 역대 두 번째로 주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전반 10분에 이제 메디슨의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로메로가 헤더에 성공을 하면서 리드를 가져갔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득점 전에 로메로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은베모와 머리끼리 충돌을 하면서 약간 조금 뇌진탕은 아니지만 쓰러졌었는데, 이 득점 이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메로를 좀 빼주면서 본인은 오케이 했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역시 그냥 좀 선수 배려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안배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뇌진탕 의심이었는데 일단은 피했어요. 심각한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맨유전 출전이 조금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맨유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전반 23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수비 가담 중에 컨택을 하면서 PK를 좀 허용을 해줬었고, 은베모가 마무리까지 해줬었습니다. 전반 35분에 위사 득점, 판더벤의 발 맞고 굴절. 판더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상황은 운이 없었어요. 이 상황은 운이 없었고, 판더벤이 이제 지금 토트넘이 상대적으로 라인을 조금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브랜트포드가 뒷공간을 좀 많이 이렇게 가려고 했었어요. 뒷공간 쪽으로 가려고 했었었는데, 판더벤 선수가 이렇게 봤을 때 주력이 준수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쫓아가면서 이 어쨌든 브랜트포드의 뒷공간 노림수를 좀 그래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보다는 조금 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다른 상황들에서 그냥 판더벤도 좀 그러니까 불운하게 골절되면서 그냥 실점을 허용한 거지, 판더벤은 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메디슨도 PL 짬바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는 뭐 이도움까지 이번에 기록을 했었고, 전반 마무리 전에 이제 로얄이 득점을 했습니다. 로얄이 득점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었고, 손흥민 선수도 약간 이 캡틴 완장을 차다 보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득점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히샬리송 지금 이번 경기에서 두 명을 말하고 싶은 게 히샬리송이랑 메디슨인데, 자, 히샬리송이 지금 케인이 떠나간 자리에 최전방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히샬리송 자체가 사실 활동량은 좋잖아요. 활동량은 좋은데 지난 시즌에도 득점이 없어서 이거 약간 망한 이적이다, 망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케인이 가면서 이 자리에서 히샬리송이 느낄 압박감은 더 심할 거거든요. 더 심할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좋은데 확실히 케인의 그 그림자에 히샬리송이 짓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쨌든 히샬리송을 좀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메디슨도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메디슨은 오늘 이 경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움직임은 괜찮아. 움직임도 괜찮고 도움도 괜찮고 킥력도 날카로운데, 히샬리송이 이제 받아먹냐 못 받아먹냐에 따라서 이 토트넘의 올 시즌 순위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메디슨은 확실히 우리가 레스터에서 봤던, 그리고 그 토트넘에서 기대하는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조금 보여주지 않았나. 대부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뭐 그냥 딱 봤을 때 로메로의 그 킥, 그 다음에 사실 그 에메르송의 득점 상황에서도 메디슨이 만든 게 아니라 약간 메디슨의 발 맞고 흘러나온 볼을 에메르송이 그냥 논스톱으로 갖다 때린 건데, 메디슨 한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중원에서 킥 같은 거나 뭐 패스를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여기서의 토트넘이 볼이 돈다. 이 케인이 계속 내려와서 볼 이렇게 좌우로 계속 뿌려주고 다시 본인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이거 말고 히샬리송 여기 있고 메디슨 여기서 뿌려주고 본인은 약간 박스 안에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히샬리송 버텨주고, 그 다음 메디슨 여기 있고, 자 클루셰프스키 여기 있고, 손흥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케인이 여기 가서 이렇게 뿌려주고 갔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어떠한 템포에 의해서는 케인이 없을 때 이 박스 안에 공이 투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메디슨이 뿌려주기 때문에 히샬리송은 여기서 버텨주기만 하면 돼요. 등 지고 해주면 되고, 여기서 유사시 흘러나온 세컨볼을 그냥 메디슨이 갖다 마무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토트넘이 볼이 도는 이렇게 느낌은 보인다. 근데 수비에서 비겼다. 수비에서 조금 약간 집중력이 흔들리면서 비겼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브랜트포드 토트넘까지 경기 리뷰해봤고, 자, 다음 첼시 리버풀입니다. 자, 첼시 리버풀 봤거든요. 그냥 약간 이름값에 비해서 그 매치 밸류에 비해서 그냥 좀 그랬어요. 뭔가 약간 선수들 모두 다 조금 아직까지 움직임이 애매하고, 특히 첼시는 아직까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그래도 뭔가 볼이 도는 느낌은 보이지만 약간 우리가 과거에 봤던 첼시에 비해서는 조금 투박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보여준 첼시의 연장 조금은 개선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첼시에 비해서 조금은 좀 투박한 움직임으로 공을 운반해서 나가는, 약간 뭐냐면 패스 그리고 움직이고 패스, 이게 아니라 약간 그 캐리어 인터셉트, 그 스타크래프트 보면 캐리어 인터셉트 있잖아요.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다시 클리어링 하면 또 여기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또 우다다다다다다 하고 가. 첼시는 이랬었고.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경기가 막 깔끔하다 이런 거는 없었지만 확실히 살라와 루이스 디아스는 리버풀 짬바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서로 눈이 맞아. 살라가 여기서 공을 주고 루이스 디아스가 여기서 이제 받아 먹으면서 경기가 일단 선제골이 만들어졌었고, 뭐 첼시도 물론 디사시의 동점골이 만들어지면서 뭐 경기가 1대1로 비겼지만 첼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렸다. 디사시도. 이 이적생들이 이번 라운드에서 빠른 시간 안에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그래도 팀에 빨리 녹아들 수 있는 자원들로 지금 구성이 되지 않았나. 각 팀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유 울버햄튼입니다. 일단 오나나가 데뷔를 했어요. 오나나. 근데 이 경기에서 자, 문제점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나나가 이 경기 MVP입니다. MOM이에요. 이 경기 안드레 오나나가 MOM인데 이 말은 즉슨 맨유 경기가 별 볼 일 없었다는 겁니다. 맨유 팬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맨유가 이 경기에서 공격 전개라든지 뭐 약간 수비에서라도 활발한 모습,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보다는 그냥 오나나도 사실 이 경기에서 좀 말이 좀 있어요. 후반 막판에 터진 그 충돌 장면. 이게 오히려 맨유가 이 경기에서 지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냐?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쿠냐 한 명이 맨유 수비진 여럿,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7명 본인 혼자 다 이거 그거잖아. 여포가 그냥 이거 다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 여포잖아. 여포 메타. 그냥 뭐 조자룡이거나. 야, 여기서 공 끌고 가서 수비진 여기 붙으면 이 2명 일단 기본으로 떨어져 나가고 본인이 빈 공간으로 드리블을 해나가면서 공격 창출까지 만들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쿠냐 뭐 봤었냐면 옛날에 아다마 트라오레 맨시티전 1920 시즌입니까? 2021 시즌입니까? 하여튼 그때 맨유 벤자민 맨디 막 털어 제끼면서 이 경기 때 아다마가 2골 넣으면서 경기 이겼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쿠냐도 역시 이 경기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맨유 직선적으로 다 뚫어 제끼고 맨유는 정신 못 차리고, 뭐 물론 맨유도 좋은 공격 찬스들이 있었지만 뭐 가르나초라든지 안토니가 좀 피지컬 좋은 울버햄튼 수비진들에서 약간 뚫어내지 못하면서 이 경기에서 누가 득점을 했냐? 결국 바란이 득점을 했다. 바란이 득점을 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대0으로 이겼어요. 맨유 OT에서 다시 한번 그 언터처블한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6승 4무입니다.
24승 6무입니다. 24승 6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오나나 역시 이렇게 또 첫 경기에서부터 클린시트를 만들어내면서 또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를 마무리했고 이렇게 10경기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10경기 살펴봤고 저는 이번 라운드 제일 베스트 선수는 일단은 산드로 토날리 아니면 홀란드 요 두 명. 그 다음에 워스트는 닐 무페이를 꼽겠습니다. 엉망이었죠 그냥. 예. 그냥 엉망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맨시티의 홀란드 그 다음에 뉴캐슬의 산드로 토날리 같은 경우에는 합격점을 받았다. 홀란드는 뭐 워낙 보장되어 있는 카드고 산드로 토날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를 찾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프리뷰 가봐야죠. 프리뷰 가보겠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자, 2라운드 첫 경기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셰필드 요거 넘어가 볼게요. 자, 풀럼 브렌트포드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 빅매치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빅매치 일단 일요일 새벽 1시 반에 맨유 토트넘 맨유 있습니다. 토트넘 맨유. 그 다음에 맨시티 뉴캐슬 요거 두 경기 빅매치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햄 첼시 요것도 나름 볼만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뭐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장면들이 워낙 너무나도 뚜렷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지난 시즌에 그 강등권에 있었던 모습들을 그리고 라이스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지 그거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올게요. 풀럼 브렌트포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버풀 본머스. 이거보다 저는 만약에 이 11시 때 경기를 보실 거면 요 경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울버햄튼 브라이튼 쿠냐 그 다음에 미토마. 전 이 경기가 조금 더 볼만하지 않을까. 지금 살펴보면 브라이튼이 전에 이제 지난 시즌에 6대0으로 한번 이겼거든요. 울버햄튼이 상대적으로 지난 시즌 내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보니까 올 시즌 좀 소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루턴 타운을 상대로 굉장히 크게 승리를 했었고 울버햄튼도 사실 경기가 졌다 뿐이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지진 않았어요. 이게 졌다 물론 승점 3점과 승점 0은 크긴 커요. 근데 그래도 울버햄튼은 나름의 그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뭐 울버햄튼이 OT 원정에서 이기는 게 사실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다른 원정을 갔었거나 아니면 몰리뉴 스타디움에 들어왔을 때는 이겼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였었기 때문에 일단 첫 경기만 보고 너무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맨유입니다. 이 경기가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재밌을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 일단 맨유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직까지 맨유가 조금 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도 그 쿠냐의 이 직선적인 움직임에 조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토트넘의 그 약간 빠른 역습 그 다음에 뭐 제임스 매디슨의 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맨유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할지를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맨유 토트넘 경기는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시티 뉴캐슬입니다. 이 경기가 이제 진짜 이번 라운드 제일 빅매치지 않을까. 신흥 오일머니 그 다음에 오일머니의 터줏대감 요것만으로도 지금 매치업이 되고 산드로 토날리 그 다음에 로드리의 그 중원 미드필더 싸움 최전방에 뭐 이삭이랑 홀란드 여기서는 조금 무게감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삭도 이번 경기에 멀티골을 터뜨렸었고 홀란드 역시 멀티골을 터뜨렸었기 때문에 약간 팀 컬러에서 좀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스톤빌라 에버튼 요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웨스트햄 첼시 아까 말씀드렸죠. 자,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날까지 이렇게 아스날 크리스탈 팰리스도 런던 연고팀 더비죠. 그리고 웨스트햄 첼시도 뭐 런던
한번 또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1, 2라운드 개막전 어땠는가, 그 다음에 어떨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